오늘은 신차 소식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통점은 이 두 대 모두 전기차라는 점이죠. 하나는 현대 2020 코나 일렉트릭이고요. 하나는 기아 봉고 3 EV입니다. 확실히 전기차가 대세는 대세인 모양이에요. 우리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전기차를 시승차로 받아서 길거리에 몰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충전하고 있을 때 지나던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질문을 건네오기도 하고요. 또 충전기가 있는 뭐 마트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갔을 때 그 관계자한테 여기 충전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 되게 당황을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기차 시승차를 몰고 나가도 과거처럼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죠. 전기차는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앞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차는 2020 코나 일렉트릭인데요. 코나 일렉트릭은 현대차의 대표적인 친환경 모델이죠. 모터 트렌드에서 선정한 2019 올해의 SUV에도 꼽혔고요. 세계 10대 엔진에도 선정이 될 만큼 바다 건너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형 코나 일렉트릭의 가장 큰 특징은 10.25인치로 커진 내비게이션입니다. 기존에는 다른 현대 기아차에서 널리 쓰였던 8인치 모듈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기준으로 8인치 사실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크기를 10.25인치로 키웠다고 합니다. 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전 트림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크기가 커진 덕분에 분할 화면을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화면을 띄워놓은 채로 동시에 뭐 날씨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현재 재생 목록 이런 다른 정보들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전기차니까 당연히 주변 충전기의 현황을 파악한다거나 혹은 뭐 예약 공조, 예약 충전, 그리고 지금 현재 배터리 잔량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를 알려주는 등 이 전기차만을 위한 기능들도 제공해줍니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는 OTA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OTA, 오버 디 에어의 줄임말이죠. 말 그대로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받는 기능이죠. 예전에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내비게이션 한번 업데이트 하려면 뭐 최신 버전 DVD 지도를 구입한다거나 또는 센터에 방문하는 것처럼 상당히 번거로웠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메모리 카드로 바뀌더니 이제는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공기청정 모드도 새롭게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요즘 출시되는 차들을 보면 이 공기청정 모드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이 이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에 없었던 2열 시트 열선 기능도 선택 사양으로 추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내연기관 차들이야 겨울철에 실내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별일 아니죠. 어차피 주행 중에 버려질 전기나 엔진열을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전기차는 얘기가 다릅니다. 고스란히 추가로 배터리를 잡아먹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많이요. 가전제품들도 전기 난로나 헤어 드라이어 같은 전열기구들이 전기를 상당히 많이 먹는데 차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히터보단 열선이 전기를 덜 먹어요. 내연기관 차라면 열선 기능이 없을 만한 차급에서도 같은 차이지만 전기차 버전에선 열선이 있는 게 같은 이유입니다. 뭐 아무리 배터리를 달는 게 아까워도 차에 탄 사람들 얼어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왕 전기 쓰는 거 전기를 덜 먹는 방식으로 온기를 전해주는 거죠.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64kWh 배터리를 얹어서 한 번 충전으로 406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가격은 모던 트림이 4,690만원, 프리미엄 트림이 4,890만원입니다. 개별 소비세나 교육세 같은 전기차 세제 감면 후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출시한 차는 봉고 3 EV입니다. 봉고 3가 2004년에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한 사고리긴 하지만 엄연한 현역이고요. 또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발이죠. 이런 봉고 3가 전기 심장을 얹고 거듭났다고 하네요. 전기 모터는 135kW짜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환산을 하면 약 180마력 정도 되거든요. 2.5리터 디젤을 얹은 봉고 3가 133마력이니까 뭐 힘은 충분할 것 같고요. 또 전기 모터의 특성상 토크도 초반부터 빵빵 나오겠죠. 사실 힘도 힘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멀리까지 달릴 수 있느냐일 것 같아요. 봉고 3 EV가 한 번 충전으로 211km 달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코나 일렉트릭이 406km를 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에 비하면 211km 애게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트럭과 배터리의 특징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트럭의 특징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목표 적재량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주행거리 생각해서 무조건 배터리를 큰 거 넣다가는 이 늘어난 배터리 무게 때문에 적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봉고 3 EV의 211km는 주행거리와 적재량의 절충점이었거든요. 사실 211km면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특히 봉고 3처럼 이 장거리 고속주행보다는 단거리 중저속 주행이 많은 차의 경우에는 더 그렇죠. 문제는 짐을 실었을 때 혹은 날씨가 추울 때
제원표상 211km 대비 실제로 얼마나 달릴 수 있느냐일 것 같아요. 내 하루 주행거리가 200 정도 되니까 211이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는 정말 매일매일 심장 조이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봉고3 EV는요, 이 적재 중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이를 바탕으로 남은 주행거리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요 점은 위안으로 삼으실 수 있겠네요. 참고로 대형 트럭의 경우에는 전기차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주행거리 생각해서 배터리를 큰 걸 싫다가는 짐 싣기도 전에 이미 배터리가 적재 중량을 다 차지해버릴 지경이거든요. 디젤 트럭들처럼 15톤, 20톤 싣고 500km, 600km, 700km 달리는 건 아직 전기차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소 연료전지가 훨씬 유리해지겠죠. 단위 무게당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훨씬 더 크니까요. 배터리는 58.8kWh 용량이 들어갔고요. 충전 시간은 100kW급 급속 충전기를 쓰셨을 경우에 54분 걸린다고 합니다. 사고리긴 하지만 새 심장을 단 만큼 편의사양도 어울리게 집어넣었습니다. RMDPS 전자식 파워스티어링이 들어갔고요. 또 오토홀드 기능이 포함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넣었습니다. 안전사양으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를 마련했습니다. 트럭 운전이라는 게 사실 정말 피곤합니다. 야간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예전에 트럭을 몰 때 졸음 운전으로 상당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 이런 기능들이 있었으면 큰 도움을 받았겠죠. 가격은 초장축 킹캡 기준으로 GL이 1,050만원, GLS가 1,270만원입니다. 하지만 화물 전기차 정부 보조금 1,800만원 있죠.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 더하고요. 취득세도 140만원 한도로 받고 나시면 아마 1,000만원대에서도 구입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기름값 대비 충전비가 싸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공영주차장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것도 할인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유지비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본인이 만약에 충전 용이성이나 주행거리 같은 조건만 만족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어 보입니다.